국제구국연대 캐나다 대표 이경복입니다. 태극기 애국동포 김경숙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2018년 4월 17일 화요일 아침, 여기는 캐나다 토론토입니다. 갑자기 늦게 눈이 왔죠? 네네. 예, 다시 그야말로 겨울이 되는 것 같아요. 글쎄 말이에요. 글쎄 출래 불사춘이라더니 뭐 봄은 왔는데 봄 같지 않군요. 오늘은 소위 남북 정상회담 다음 오는 4월 27일 판문점에서 문재인하고 김정은이가 만난다고 하죠. 그와 관련된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먼저 지난 몇 차례 언급한 바와 같이 지난해에 있었던 소위 촛불혁명이라는 것은 알고 보니까 무슨 부패 무능에 항거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거짓 언론 선동에 의해서,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종북 세력들이 기획한, 한마디로 말해서 불의에 의한 불의의 정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소위 주사파, NLD 주사파가 청와대를 접수한 셈이 되고 나라가 참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며칠 전에 뉴스 보니까 지금이 세월호 몇 주년이라나 그러면서 문제에 하는 말이 세월호를 기억하고 대한민국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약속했는데, 세월호 뒤집은 그거보다도 지금 대한민국이 뒤집히게 생겼어요. 맞습니다. 네. NL계 주사파가 무엇이죠? 그래서 설명하기가 좀 복잡한데, 그래도 이제 아주 간단하게 그냥 전혀 아이디어가 없는 분들을 위해서 그냥 제가 제 나름대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원래 공산주의를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은 자본주의에 대칭되는 개념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자, 하나 물건을 만드는데 재료비가 25불 들었다. 그 물건을 만들려면 노임이 들어가잖아요. 노동이. 그래서 노임을 25불 줬다. 그러면 코스트가 50불이잖아요. 그걸 100불에 팔았다. 예를 들어서 아주 간단하게 50불 남죠. 50불을 자본 투자한 사람이 먹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동자가 생각할 적에 저 돈 있는 놈은 일을 않고 50불 챙기네. 나는 죽어라고 일을 해도 25불뿐이 못 받는데. 그러니까 저 자본가한테 자본가를 타도해가지고 내가 하면은 25불 받던 거를 75불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본가 하나 타도하고 우리 노동자 계급으로 혁명을 하자.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게 논리예요. 공산주의 논리가. 네, 논리는 참 좋네요. 예. 좋아요. 예, 예. 그런데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모순은 뭐냐면, 첫째, 그런 자본가들한테 노동자들이 착취를 당하고 있다. 전제가. 또 하나는 이것이 국제적 범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미제국주의가 한국 내에 개러 정권을 지원해서 개러 정권으로 하여금 그 자본가들을 비호해서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것이 기본적으로 문제다. 그러므로 첫째, 이 미제국주의를 물리쳐야 되고, 둘째, 미제국주의가 지원하는 괴뢰 정권을 타도해야 되고, 그런 다음에
지금 북한에서는 자기들 말맞따로 공산주의가 실현돼 가지고 노동자 천국을 자기들 얘기로는 천국을 이루었으니까 북한식으로 한반도를 통일해야 된다. 사회주의 통일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부득이 북한의 힘을 빌어서 괴뢰 정권 타도도 하고 미제도 몰아내야겠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소위 NLK 주사파예요. 주사파. 그런데 지금 보면은 어쩌다 보니까 자기들이 말하는 괴뢰 정권을 타도했잖아요. 지금 저 미제만 몰아내면은 쉽게 한반도 사회주의화가 이루어질 셈이에요. 지금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저기, 남북 정상회담이 앞으로 일주일 남았는데요. 언론 보도에 보면 무슨 뭐 담대한 진전이니 담대한 성과를 거둘 것이니 하는데 뭐가 담대한 뜻이죠? 첫째 지금 뭐 정상회담이라고 하셨는데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 지들이 무슨 정상이야. 정상이라고 하지 말고 앞으로 그저 그냥 판문점 모임이지 뭐. 그냥 회담이라고 합시다. 판문점 회담인데 담대하다. 뭘 담대하게 하겠다는 거냐. 그러니까 놀라지 말란 얘기거든요. 놀랄 만한 일을 할 테니까 미리 말씀드리는데 놀라지 마시오. 그런 얘기인데 그게 뭐겠어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자기들 말맞따로 괴뢰 정권을 타도하고 이제 미제만 몰아내면 되잖아요. 미제 몰아내는 그런 합의를 할 테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시오. 그런 뜻이에요. 내가 볼 적에. 예. 근데 그래서 명분은 그렇죠. 명분은 지금 전쟁이 휴전 중이니까 종전 선언을 해서 평화 협정을 하면은 남북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데 그러니까 미국 보고 양보하라는 그런 취지로. 그런데 그 조건이 뭐냐면 우리가 늘 요새 걱정하고 있는 것이 북한의 핵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통 크게 비핵화를 한다고 하니까 사실은 비핵화 말로만 비핵화거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그러나 이 북한 김정은 동지께서 비핵화를 한다니까 그런 전제하에 우리가 종전선언도 하고 평화협정도 하고 연방제 합의도 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담대한 합의에 대해서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는데 놀라지 마시오. 그런 얘기예요. 그 문재인이 정의로운 전쟁보다 비겁한 평화가 낫다고 했다죠. 네. 근데 그의 평화 우선론이 국민들에게 먹혀서 여론이 좋다던데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내용을 잘 모르는 분들은 전쟁보다 평화가 나은 거 그건 모를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 평화 좋죠. 근데 정의로운 전쟁보다 비겁한 평화가 낫다? 뭐 또 어떤 때는 뭐 나는 가장 좋은 전쟁보다 가장 나쁜 평화에 가치를 더 부여한다? 뭐 이랬다고 그래요. 우선 이 기회에 제가 아까처럼 좀 학생들에게 설명했듯이 아주 심플하게 설명하겠습니다. 평화는 대개 유형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소위 로마식 평화. 뭐냐면은 상대방을 항복시켜가지고 꼼짝 못하게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평화. 그러니까 사실은 평화가 아니지. 그러나 북한처럼 북한은 어디 뭐 데모를 마음대로 합니까? 어디 뭐 시끄럽게 떠들긴 합니까? 보기에 평화롭죠. 그래서 사실은 평화가 아니지. 그러나 어쨌건 그것도 평화라고 구분한다면 그것도 평화고 한 가지고. 또 하나는 대체로 이 세상이 평화 유지되는 것은 균형에 의한 평화, 힘의 균형. 네가 나를 치면은 나도 너를 칠 수 있어. 그러니까 서로 치는 것을 자제하는 그런 형태죠, 대체로. 그게 이제 힘의 균형에 의한 평화, 히랍식 평화라고 그러죠.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진정한 평화. 우리가 힘으로 완력을 써서 평화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휴머니티, 사랑 이런 걸로 해서 가치를 공유함으로써 이루어지는 평화. 예컨대 지금 우리 카나다, 미국 옆에 살고 있잖아요. 그 힘으로, 군사적 힘으로 말하면 지금 카나다는 미국에 항복하고 굴복해서 살아야 된다고. 그러나 그렇지 않잖아요. 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공유하고 있잖아요. 인권과 자유를 공유하잖아요. 설명하면, 비유하자면은 우리가 집에서 남편과 아내가 부부 생활을 하잖아요. 힘이 세서 꼼짝 못하게 함으로써 유지되는 평화가 아니잖아요. 사랑과 애정과 그런 걸로 가치를 공유하기 때문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평화를 이제 샬롬 평화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북한을 자유민주화 하자고 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자유민주화 되면은 진정한 평화를 이룰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자는 건데, 지금 이 문재인이가 하는 얘기는 말이죠.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냥 항복하고 평화롭게 살자 이런 거에 한마디로 말하면, 그 많은 사람 비유하는데 뭐 조선을 일본한테 맡길 적에 이완용이가 뭐 팔아먹었다고 했죠. 이완용이 하는 말이 지금 문재인이가 한 말하고 비슷하게 합니다. 뭐라고 하는 거니? 아무리 나쁜 평화라도 전쟁보다는 낫다. 이게 다 조선의 평화를 위한 거다. 맞잖아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당시에 조선과 일본의 군사적인 비교를 하면은 조선은 기껏해야 칼 잘 쓰는 사람뿐이 없었어요. 일본은 총을 가지고 있었거든. 비교가 안 되죠. 칼을 암만 잘 쓰면 뭐해? 총을 덤빌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명성황후도 뭐 죽여가지고 불로 태워버리잖아요. 이게 혼때를 베준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당해도 괜찮겠냐? 그러니까 이완용이 바꿔 생각을 하면서, 내가 이완용이 입장이었다면은 나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조정은 물론이거니와 조선 국민들이 저렇게 일본한테 개중을 당하는 게 나냐, 일본 애들이 보호해 준다니까 그냥 항복하는 게 나냐. 그 시점에 왔을 적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사람 하는 말이 아주 틀린 말이 아니에요. 조선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항복을 택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똑같은 말을 문재인이가 하고 있는데 경우가 다른 게 뭐냐면, 그때는 그야말로 조선은 칼뿐이 없었단 말이에요. 총 든 사람한테 칼 들어가지고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니요. 부득이 했다 이거야. 그러나 지금은 사정이 다르잖아요. 총보다 더 큰 대포를 가지고 있는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고 있잖아. 그리고 잘 이용만 하면은 북한을 우리가 해결 볼 수가 있잖아요. 북한에서 신음하는 2,300만 동포를 구출할 수가 있고, 더 이상 힘의 균형이니 뭐니 이런 갈등을 할 필요 없이 진정한 평화를 이룰 수 있는 한반도를 만들 수 있잖아. 이 좋은 기회를 거꾸로 미리 포기하는 거죠. 미리 포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잘 사는 대한민국 5천만을 갖다가 북한에 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이완용이 나쁜 거에 비교하면은 이 문재인은 이완용의 몇십 배 나쁜 악질이에요, 악질. 네, 맞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의하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이라고 돼 있는데요. 평화적으로라면 무력이 아니라 대화로 통일을 하자는 뜻이 아닐까요? 그래서 이제 그 평화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그래서 헌법에도 평화적으로 하라고 그랬지 않느냐. 그러니까 헌법에 왜 이렇게 써 있지? 그렇게 난처하게 말문이 막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통일은 말이죠. 역사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평화적인 수단으로 되는 예가 없습니다. 없고, 모르죠. 이번에 지금 나라가 이 지경으로 돌아가는 꼴을 보면은 북한이 전쟁이 아니라 군사적 방법이 아니라 공작을 통해서 대남 공작을 통해서 이건 나라를 먹게 생겼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공작으로도 되네 이런 결론을 낼 수 있어요. 그러나 공작도 보면은 군사적인 방법의 일종이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통일은 절대 평화적으로 하기가 어렵고, 특히 이념이 다른 경우 있잖아요. 그냥 단순 분단이면 모르는데 이념이 다른 경우는 이게 평화적으로 한다는 건 다 거짓이에요. 근데 왜 헌법에 평화적이라는 말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말문을 막히게 해놨을까? 저도 좀 고심을 해봤어요. 그럴듯하죠. 근데 지금서부터 제가 하는 말 좀 잘 새겨 들으세요. 아마 이게 지가 처음 하는 소리인지도 몰라. 우리 말에 부족한 게 많습니다. 왜? 이 언어라는 것은 그 문화가 발전하면 동시에 더 늘어나거든요. 표현력이. 근데 원래 우리가 문화가 발달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일본 말을, 일본도 한자어를 모디파이해서 만들고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일본 사람들이 쓰던 용어를 우리가 빌려서 쓰고, 또 일본 사람들은 또 중국이나 또는 미국에서 빌려서 일본화한 게 또 많거든요. 그것을 또 우리가 빌려 쓰고 하니까 언어에 부족한 게 많아요. 이를테면은 영어에도 히스토릭이라는 말이 있고 히스토리컬이라는 말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 말로 번역이 다르게 할 수가 없어요. 다르게 할 수가 없어. 그럼 한국말로 역사적이라고 하면 똑같은 뜻이냐? 아니거든. 분명히 다르거든. 히스토릭하고 히스토리컬은. 히스토릭은 역사적, 시대적인 얘기를 정의하는 말이고, 히스토리컬은 역사에 기록될 만큼 그만큼 임프레시브한 그런 뜻이거든. 그래서 이 평화적이라 할 적에 적도 이게 한자로 관역적자 쓰는데, 엄밀히 말하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평화적이라고 할 적에는 평화적 수단으로 할 때 말하는 non-military라는 뜻이 있어요. 비군사적인 방법으로 라는 뜻이 우리가 보통 알기로 평화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우리가 그 사람 굉장히 평화적인 사람이야, 인간적이야, 파괴적이야, 뭐 이럴 때처럼 그 적은 수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스러움, 인간스러움, 평화스럽다는 뜻이 돼요. 맞아.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통일은 절대 역사적으로 평화적으로 되는 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평화적이라는 말을 썼느냐면, 이때 평화적이라는 말은 수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얘기하는 말이에요. 앞에 자유민주 질서에 입각한 이란 말을 뒤에서 수식하는 말이에요. 평화. 그래서 자유민주 질서에 입각한 통일은 곧 평화적인 통일이다, 그런 뜻이거든.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은 앞에 말하는 평화적이라는 말은 non-military라는 말이 아니라 peace through unification, 통일의 결과가 평화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헌법에 명시된 평화적이라는 말은 그런 뜻으로 썼을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 넌센스한 이 말을 앞에 말한 수단으로서 썼다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이걸 스스로 유지로 박사가 썼는지 모르지만은
그 평화적이라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네. 이번 회담에서 연방제 실시에 합의할 것이라고 걱정을 하는데 무엇이 문제인가요? 여기 카나다와 미국도 연방제를 하고 있지 않나요? 네. 그래서 아까 얘기처럼 이 남북 관계의 본질은 뭐냐면 그냥 단순 나눔이 아니라 단순히 나눈 거는 그냥 합치면 돼요. 그죠? 근데 이것은 애당초에 단순 나눔도 아닐 뿐더러 이 이념의 나눔, 이념적 나눔이거든. 그래서 이 자유민주주의 이념하고 공산주의 이념은 도저히 같이 결합될 수 없는, 통합할 수 없는 물과 기름의 관계거든. 기름이 조금 있다고 해서 그 물을 많이 부으면 기름이 없어지냐? 안 없어지거든요. 이념은 그와 같은 거예요. 절대 합쳐지지 않고 합쳐지려면 둘 중에 하나가 없어져야 돼요. 없어져야 되는데 당연히 기름이 없어져야 되죠. 우리 경우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카나다, 우리 살고 있는 카나다, 미국도 연방제죠. 여기서도 애초에 카나다가 성립될 적에 여기 어퍼 캐나다, 이제 로어 캐나다가 서로 독립된 주였어요. 그런데 우리 알 필요 없이 우리 이념도 같고 생활 양식도 같은데 뭘 나눠서 하느냐, 같이 합치면 더 좋지 않겠느냐 해서 합의해가지고 합의했거든요. 그러니까 가치가 공유되니까 합쳐도 괜찮은 거예요. 그렇지만은 지금 이 공산주의하고 자유민주주의하고 도저히 합칠 수가 없는데 합치자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일단 통일을 일국가로 통일을 한 다음에 두 체제로 그냥 놔두고 천천히 체제는 나중에 하자는 얘기인데 아까 말씀드렸어요. 통일이라는 것이 곧 체제 통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에요. 통일 따로 체제 동지화 따로 그 말은 똑같은 말을 다른 말로 하는 것뿐이에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식으로 해서 연합제를 해가지고 이쪽 한쪽을 먹겠다는 건데 먹히는 쪽은 우리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거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게 지금 뭐 회담이니 어쩌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갖다가 이 자유민주주의를 말하자면은 촛불 혁명으로 먹어놨으니까 그거 김정은이한테 그렇게 했다고 신고하러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볼 적에 기막힌 일이죠. 경제 협력 문제는 이번 회담 의제가 아니라는데 경원선 복원 문제를 다루겠다고 하는 보도도 있던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전 뭐 노무현 때 같으면은 이제 북한에다 뭐 대주고 뭐 한다고 했겠지. 근데 지금 이제 유엔 제재 하에니까 그건 못하고. 근데 그 경협 문제는 의제에서 빠진다고 하더니 뭐 경원선 복원 얘기를 또 하는데 말로는 그래 뭐이 DMZ 근처에 그 구간에 관한 것만 아니면은 뭐 제재에서 제외될 수 있다나 뭐 아무튼 못 줘서 야단인 거야. 못 줘서. 근데 원래 유엔 제재도 잘못된 것 중에 하나는 제재라는 것은 상대방한테 고통을 주는 거거든요. 고통을 주는 것은 물질적인 고통만이 아니거든. 심리적인 고통도 같이 똑같은 제재거든요. 그런데 이 유엔에서 이 만든 사람들이 좀 나이브하게 물질적인 고통만 제재로 생각한 거예요. 우선요, 이 김정은이 같은 살인마잖아요. 네? 크리미널이거든요. 자기 고모부나 자기 형까지 독살시키는 놈인데 이런 놈을 갖다가 국가 지도자로 같은 파트너로 대우해주는 그 자체가 제재를 허무는 일이거든. 이런 놈을 왜 동등한 입장에서 맞아주느냐 이거예요. 왜 맞아주겠어요? 그놈 수하니까 그렇다고. 내가 볼 적에. 그래서 지금
남북 그야말로 회담을 한다면은 제일 물론 급한 일 중에 핵 문제도 있겠지만은 인권 문제거든요. 인권 문제 뭐 말도 이쁜 것도 않잖아요. 그래서 아주 지금은 그거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회담 합의 사항을 국회로 하여금 비준하게 한다고 하는데 국회가 비준하면 어떤 결과가 생기나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했듯이 무슨 사실상 미국이 한반도에서 철수하는 내용의 평화협정이니 뭐 종전선언이 그따위 얘기를 한다는 것, 또 뭐 연방제를 뭐 한다든가 이게 다 위헌이거든요. 헌법에 위반되는 일이거든요. 해서는 안 될 일이거든.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을 합의했다. 그 합의한 것을 이제 위헌한 행위를 합의한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이제 리지티마이즈, 그러니까 적법화시키기 위해서 국회에서 비준을 한다. 그러면 국회에서 비준한 사항을 전에 노무현이가 말했듯이 제도화하고 법률적으로 정비를 한다고 할 거라고요. 그러면은 그 결과에 있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적 행위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전부 합법적인 일이 되고 또 우리가 애국 활동이라 하고 하는 것이 거꾸로 불법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펜으로 의사봉으로 나라를 망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단순히 무기로서만 나라가 망하는 게 아니라 펜으로 망하고 의사봉으로 망하게 돼 있어요. 지난주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문재인의 초청으로 청와대에 갔다 왔다는데요. 무슨 얘기를 하고 왔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제 생각에는 이게 나라의 존망이 걸린 이 시국인데, 그러면 야당 대표는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 국민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전달할 뿐만 아니라 타협을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런 위기의식이 전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결국 뭐 얘기 들으면은 그 회담 자체는 뭐 기본적으로 반대하지 않지만, 아니 그 회담을 반대하지 않지만이라니, 지금 회담에 할 얘기가 뻔한 건데 그게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교과서적 얘기나 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북한 인권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왜? 북한에 있는 2,300만도 우리 동포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하고 지금 국내에서 일어난 일 중에 지금 박근혜 대통령 건 때문에 매주 지금 시민들이 태극기 집회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당연한 그 내셔널 이슈거든요. 그러면은 이 야당 대표라는 사람이 그에 대해서 얘기하고 질타하고 해야지. 근데 그러니까 가서 밥이나 얻어먹으러 왔다는 말이 아주 틀린 말이 아닌 게 뭐냐면, 그러면 왜 갔겠느냐? 이게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 봐서는 자기가 야당 당수로서 권위가 없으니까 불러주니까 고마워서 나를 야당 당수로 대한민국 보수의 대표로 인정해주는 거니까 그 인정받고 싶어서 좋아서 갔겠지. 가서 할 얘기도 준비하지 않고.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은 제가 볼 적에는 야당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사람 같아요. 지난 박근혜 대통령 출당 조치에서 보듯이 인간적으로도 야비하고 치사한 인간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그렇죠. 그 인간적으로도 네.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애국 시민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이게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 보면 전술적으로 보면 제일 먼저 치워야 될 걸림돌이에요. 걸림돌. 기회주의자. 예. 그래서 뭐 그러되 어떤 사람들 이 지금 지방선거가 6월 달에 있는데 이 사람이 오히려 방해가 된다고 어디 있다 왔으면 좋겠다고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건 오늘 한 얘기의 주된 내용은 이 소위 판문점 회담인데 이 판문점 회담을 뭐 그 표어가 평화 새로운 시작이라고 그렇게 명명을 했다고 그러는데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이게 국가 붕괴, 국민 불행의 시작인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그때도 얘기했지만은 지금이야말로 국민적인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만하고 다음 기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